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9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하락 전환이 되었고 한국 증시는 종가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건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플러스 0.25%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만 잠깐 상승이 나오고 오후장까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며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23%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 환율이 1150원을 돌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하고 내일은 확진자가 1300명에서 1400명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도했고 선물 역시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내일은 투심이 가장 안 좋다는 금요일이죠. 현재 유럽 증시는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부터서는 이렇게 하락으로 돌변을 했으나 장 막판에 다시 상승으로 돌변하면서 다우지수는 이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오면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피는 다우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고 오늘 발표된 한국의 확진자 수는 무려 1275명입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40명 이상 증가하였죠. 그래서 코스피에는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크게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가 많은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FOMC 의사로 공개해 있었습니다. 자, 지난달 6월 15일부터 16일은 FOMC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되었어요. 의사록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테이퍼링을 원하고 있지 않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우에 상장된 소비 관련주 예를 들면 이렇게 맥도날드라던가 제가 매일 먹는 음료수 제로콜라를 만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와 전혀 관련 없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넘게 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제는 삼겹살 데이도 아닌데 마이너스 3.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의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박살바이오처럼 박살이 나고 있는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역시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주 전부터서 여러분들께 매주 강조해드리고 있는 섹터들이 있죠. 자, 지금은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와 반도체 관련주 이런 섹터는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매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여행 관련주와 LCC, 항공주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특히 오늘은 제주항공에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무상 감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뉴스죠. 자, 뉴스를 보시면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1,000원으로 감해가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와, 어떻게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가 같이 진행이 되나?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썼던 패턴 중 하나가 이런 건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처럼 제주항공도 상당히 재무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자, LCC 항공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코다리 바이러스 이전부터서 이렇게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불매운동이 실시가 되었고, 그 불매운동의 여파로 한국의 LCC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적자였습니다. 적자가 아닌 기업이 한 군데도 없죠. 그리고 LCC 항공사들의 운행 노선 중 절반 이상이 일본 노선이기 때문에 코다리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해도 LCC 항공주들은 적자가 지속될 예정이에요. 전 여러분 항상 이야기해드리지만 LCC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엔 뒤에 애경그룹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죠. 하지만 다른 LCC 항공회사들은 다른 곳에 매각이 되거나 운항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CC 회사들을 대부분 매매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LCC 관련주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래 중지가 된 지 2달이 넘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 기간에는 LCC 항공주라던가 혹은 항공주들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큽니다. 그나마 대한항공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 하지만 LCC 관련주들은 화물 운송 산업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CC 항공주들은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그리고 LCC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회사들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항공이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식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거래 정지예요. 무상 감자를 하고 8월 27일부터서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LCC 관련주 아무 생각 없이 매수했다? 근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봐. 그럼 내 돈은 일주일 이상 뭉겨있고 만약에 신용을 쓰면은 신용 이자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 사이트에서 유상증자나 무상감자 혹은 무상증자 등 항상 공시를 확인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LCC 관련주 이외에도 여행 관련주, 호텔,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는 지금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현재 어제보다 많습니다. 그럼 내일은 확진자 수가 못해도 1200명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를 보시면은 공매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공매도가 200주, 1000주 정도는 신경 쓸 만한 공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여행 관련주가 내리는 거는 공매도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를 때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빠질 때도 역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분기도 그렇고 다음 분기도 그렇고 아니 올해 말까지 실적이 계속 적자일 거예요.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실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백신 여건이라던가 여행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기대감 자체가 전부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그 기대감이 없어질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석열 씨 테마주도 분명히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씨가 6월 30일 날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그럼 주가는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그 이유는 서울시장도 그랬고 지난번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정치 테마주는 하락하니까 무조건 도망쳐라. 열사처럼 정말 울부짖었었죠. 아니 근데 윤석열 씨 테마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영상을 올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가 왜 내려가냐? 너 주식하는 애 맞냐? 왜 대권 도전 선언이 악재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많지만
현실은 어떻다? 예, 윤석열 씨 테마주는 대권 도전 선언을 한 다음부터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씨 테마주들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이 스크린샷 자체를 9시에 찍었기 때문에 하락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종가를 보시면 아주 처참합니다. 덕성은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2등주입니다. 덕성의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윤석열 씨가 6월 30일에 대권 출마 도전을 선언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다운 반등은 한 번도 없이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죠. 자, 윤석열 씨 테마주 1등주가 애니능률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대권 선언 도전을 선언한 뒤로 계속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4.16%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해드리자면, 내일 발표되는 대선 후보 지지율은 분명히 이재명 씨가 1등을 차지할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조사하는 조사 기관은 윤석열 씨를 밀어주고, 금요일날 조사하는 조사 기관은 이재명 씨를 밀어주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한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상승 종목이 100종목밖에 안 되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정치 테마주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이 조정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국제유가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3일 전에 국제유가는 76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71불. 자, 3일 전이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협상 지연이 돼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번에 증산을 반대하고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덕분에 어제 하락으로 마감되었던 S오일은 오늘도 마이너스 4.27%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분명히 3일 전에 S오일은 4.27%나 상승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상승률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유가가 70불이 깨지려고 하자 S오일은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2.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몇일 전 국제유가가 76불을 돌파하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벌써 중앙에너비스를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실률이 15%예요. 15%. 자, 그리고 6일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은 역대급 공매도가 쳐져 있다. 공매도 금지가 되기 이전에도 이만큼 공매도가 발생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역대급 공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당분간 SK이노베이션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1.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국제유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이 무려 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150원을 돌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환율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환차익 손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는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게 똑같았다? 이번에도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과 기관에 투매가 나왔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조 단위로 순매수를 했죠. 계속 매달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외국인과 기관에 투매가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조 단위로 순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LG전자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이노베이션과 똑같이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LG전자는 접근 금지. 자, 오늘도 LG전자는 마이너스 3.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보시면 LG전자는 어제는 마이너스 3%, 오늘도 마이너스 3%, 총 6%가 빠졌고, 일주일 동안 상승했던 상승분을 단 이틀 만에 반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보시면 정말 심각하죠. 역대급 공매도가 두 번째로 많이 터졌어요. 이 정도 공매도 규모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도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LG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인 걸 보고 내일 하루쯤 LG전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중에는 플러스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 이상 급락 중입니다. 거기다가 유럽 증시 마이너스 1%에서 2%대 급락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LG전자는 16만원대가 붕괴가 되고 마이너스 1.25% 하락이 나왔어요. 그 뜻은 내일 아침부터 LG전자는 개파락으로 출발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90%가 하락을 했고 10%만 상승이 나왔어요.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하락이 1128 종목, 상승이 246 종목밖에 안 돼요. 자, 지금 증시는 누가 봐도 지수는 최고점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매우 까다로운 증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급등했을 때 정유주를 탑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유가가 급락해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봤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어제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제지주가 급등을 했죠. 이런 제지주를 장막판에 매수를 했거나 급등할 때 들어갔다? 그럼 오늘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6% 이상 급락을 맞은 거죠.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 이상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못 갔어.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날 무조건 급락입니다. 자, 오늘 영풍제지를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1.12%까지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테린포장 역시 장 초반부터서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어제 18%나 급등을 했던 캐리소프트를 보세요. 와,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하한가. 저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도박수를 많이 둘까? 지난번에 신풍제약이 하한가를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신풍제약에서 장 마감 후에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자 이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풍제약을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많이 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2위가 신풍제약이었죠. 캐리소프트도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갔는데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전부 먹튀를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대량의 물량을 매수하면은 밑으로 던지기도 힘들어요.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잠깐 갭이 떴다가 바로 쑥 빠지는데 단 한 번의 반등도 안 나오고 종가 역시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초반이라던가 장 막판에 급등하는 주식을 사면은 지금 계좌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오늘도 시작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아침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단독 손정희 씨가 야놀자에 1조 원을 쏜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손정희 씨가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독 기사는 거르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항상 기사를 보시면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주가 띄우기용으로 잠깐 기사를 쓰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타항공 인수 때 쌍방울을 보시면 알죠.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뉴스만 많이 클릭을 해도 광고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낚시성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온 기사죠. 야놀자 손정희 1조 원 투자 사실 무근이다.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기사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나왔었겠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아주아이비 투자는 마이너스 1.44%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를 손정희 씨 기사를 믿고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중이죠. 자,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관련주 중에서 2등주였습니다. 하지만 SBI 자체가 손정희 씨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24.09%나 아침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플러스 7%면은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7%의 손실을 받겠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4%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발 여러분 아침에 시초가 붙어서 급등하는 종목에 절대 탑승하지 말고 종가에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종목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계좌가 박살이 나요.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만전자로 복귀가 되었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어제 봤던 삼성전자 관련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 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 관련 만화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개월째 삼성전자가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6개월째 삼성전자의 주가가 변화가 없자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루함을 느끼니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7만전자로 보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협박을 하죠. 자, 그러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올 초에 삼성전자 다 팔고 카카오를 샀으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글쓴이가 옷 색깔이 카카오와 똑같은 노란색이죠. 삼성전자가 열받아서 에이 안되겠다 7만전자 맛 좀 봐라 이렇게 외치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7만전자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만화가 현실이 되었죠. 삼성전자는 진짜로 7만전자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진짜 계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월봉입니다. 6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상승이 나오긴커녕 계속 제자리를 기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횡보가 왔다 갔다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100만원 초반대에서 150만원대 계속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치던 그런 시절이죠. 여기가 최소 6년입니다. 6년. 그 뜻은 지금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가기보다는 횡보를 또 이렇게 6년을 하면은 버티시는 분들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도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56,000원이었죠. 여기서부터서 2년 동안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횡보가 1년에서 2년이 지속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비교하게 돼. 쟤를 샀으면 연초에 얼마를 벌었을 텐데. 저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이러면서 막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 비교하면은 진짜 주식 못합니다. 지금 신풍제약도 그렇고 주식으로 망하시는 분들이 불나방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계좌가 다 녹아버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장중에도 오늘 상승 종목이 100종목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에 올인 베팅 때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장중에 플러스 10%나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 VI를 찍고 바로 밑으로 쫙 빼버리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마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키네마스터도 옵티시스와 똑같이 장중에 급등을 시켰다가 종가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KCT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갑자기 18%까지 급등시켜놓고 종가는 플러스 3.52%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뱉어내고 말았죠. 오늘처럼 여러분 장중에 갑자기 급등이 확 나왔다가 종가 그냥 밑으로 확 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도 깨지고 멘탈도 그냥 같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수익을 줬을 때 빨리 챙기는 게 좋아요.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품 관련주인데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조금 슈팅이 나왔어요.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3.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아침에 이렇게 플러스 4.5%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는 순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지수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수익이면 익절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횡보가 너무 길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이 확 꺾이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수익을 반이라도 챙겨 놓던가 아니면은 손절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삼성제약을 보세요. 얘는 횡보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었는데 오늘 결국 마이너스 13%대 급락이 나왔죠. 물론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삼성제약에서는 6개의 약을 불법 제조하여서 제품 판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삼성제약 마이너스 1.74%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의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저렇게 하락이 나오거나 혹은 그 다음날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신풍제약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신풍제약처럼 손절을 잘해요. 자, 삼성제약도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는 아침에 41만 주까지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로스컷을 치면서 점점 비중을 줄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보다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위축이 된 겁니다. 원래 40만 주 들어왔던 수급이 20만 주를 줄었기 때문에 얘네는 나머지 20만 주를 다음날 팔지 않을까, 이러한 심리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혹은 종가에는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최근에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거죠. 자,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보시면은 마이너스 2.36%로 출발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했는데 갭이 뜨기는커녕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6%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장막판에 이렇게 확 치고 올라왔는데 잠깐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폭을 보세요. 마이너스 0.83%밖에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67% 추가적인 하락도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한다고 갭이 뜨거나 그런 현상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연일 양매도를 한다? 이런 종목도 당연히 하락하겠죠. 보시면은 나우나시 관련주 테스는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4월 22일부터서 지금까지 반등다운 반등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잠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투신 연기금 매수 들어오면은 다음날 무조건 갭이 떴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다음날 먹튀할 걸 알고 시간에 붙어서 하락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당일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애들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요. 자, KLX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도 이렇게 10%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로 마감되었고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18%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고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해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가 상당히 장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2주 동안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빵 상승이 나오면서 6.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수가 들어올 때 이렇게 시장가로 걷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 매도가 나올 때도 이렇게 시장가로 매도가 나오면서 빠질 때도 주가가 그냥 한번 잠깐 올랐다가 촥 빠지거든요. 그나마 오늘 이 종목은 종가까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수급 주체가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투신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봐도 블루레이입니다.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했을까요?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어제 도미노 피자 매매법을 썼기 때문에 한 종목을 홀딩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보여드렸고 어제 마이너스 1%였던 제 종목은 오늘 아침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그래도 최소 40%는 됐습니다. 40%. 그러다가 오전 11시 30분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 투매가 이어졌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90%고 상승이 1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80 종목도 유가 인버스라던가 혹은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 중인 종목은 매우 적습니다. 와, 저는 코스피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종목에 제 종목이 들어가 있었고 빨간불이 들어왔던 게 다시 마이너스로 돌변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저는 욕심이 심할까 이러면서 후회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은 종가 직전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효과 때 던지자 하고 시장가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가로 매도를 하면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냥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체결되길 정말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물량은 동시효과 때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라도 매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는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해서 결국엔 또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제가 필살기를 하나 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손절을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은 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키네마스터가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키네마스터로 갈아탈까 말까 3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도중에 이렇게 6% 가까이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매수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을 놓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손절하고 복구하려고 하다가 이 종목 저 종목 들어가면서 때려 맞았을 거예요. KG ETS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막 이렇게 급등했고, 이 부근에서도 키네마스터처럼 위로 한번 빵 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안 쏘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네마스터를 제외하고 갈 것 같은 종목들이 오늘 하나도 안 움직인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내일 과연 익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1% 이상 하락 중이고, 유럽 증시는 이렇게 대부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도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일은 금요일인데 내일 저 왠지 손절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율이 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환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며 오늘 115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더 매도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할 때 달러 환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공주에게는 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악재로 작용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일도 확진자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겁니다. 자, 현재 확진자가 거의 1200명대입니다. 아직 시간이 9시도 안 됐는데 이 정도를 찍었다는 얘기는 내일은 무조건 또 1300명 혹은 1400명을 돌파할 수도 있고, 내일도 아침부터서 바이러스 관련주가 갭을 뜨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제지 관련주, 포장 관련주, 거기다가 비대면 관련주 시작부터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바이러스 테마주가 잠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테마주들은 그 다음날 개파락 혹은 장중에 개파락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